안녕하십니까. 한손 노트의 편 저자 이태호입니다. 이 한손 노트를 만들게 된 원인이 있죠. 요 근래 최근 10년간 부동산 세법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봤더니 선다 1, 2, 3, 4, 5의 한 문장마다 줄이 석 줄 아니면 넉 줄 됩니다. 그럼으로써 한 문제가 22줄, 26줄 되는 내용의 문제가 총 16문제 중에서 11문제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거기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그 문장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치더라도 갑자기 문제의 지문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당혹감을 느끼게 되죠. 그 당혹감을 막기 위해서 문제의 키를 잡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포인트를 잡게 되면 금방 당혹감이 해소되면서 쉽게 웃어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손 노트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드렸죠. 자, 이 한손 노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문제가 어느 내용이 잘 나오겠는가를 보기 위해서 목차를 먼저 봅시다. 목차에 대한 내용으로서 키에 대한 내용으로서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부터 여기 뒤에 조세 우선권까지 10번 키까지 키 1번에서부터 10번 키까지에 대한 내용이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으로서 해년마다 하나 내지 두 문제가 출제입니다. 그리고 주로 어디에서 많이 출제가 되겠는가 하였을 때에 여기 키 4번에 대한 내용, 납세 의무 성립, 납세무 확정, 그리고 확정에 따른 제척 기간, 그리고 납세무 소멸, 여기에서 해년마다 한 문제입니다. 작년 35회 때에서는 납세무 소멸, 여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죠. 그리고 그 작년 2년 전에서는 납세무 확정에서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리고 3년 전에서는 확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가징수,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각 세금마다로 가볼 때에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3 내지 4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취득세에서 아셔야 될 것은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 취득세 비과세냐 과세냐, 이 구별에 대한 내용이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리고 취득세의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과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과 취득세 세율, 취득세의 세율 위해서 특히 표준 세율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 면허세에 대한 내용인데, 등록 면허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해년마다 하나 내지 두 문제 출제예요. 어떤 해에서는 두 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 어떤 해에서는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 어떤 해에서는 한 문도 나오지 않은 적이 있죠. 작년 경우는 등록 면허세에서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으나 올해는 한 문제가 꼭 나오리라 봅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3 내지 4문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산세에 대해서 3 내지 4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주 보인 것은 재산세 개요에 대한 내용과 재산세 납세 의무자,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 재산세 세율, 여기서 문제가 자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다.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하나 내지 두 문제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5 내지 6문제가 출제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세액 산정에 대해서 하나 내지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부분인데 세액 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 나온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산 문제 나오긴 나오죠. 한 문제 나와요. 그런데 그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이 세 바퀴 내지 네 바퀴를 꼬아 들어가요. 세 내지 네 바퀴를 꼬아 들어감으로써 그 내용을 문제 풀 때에 저희들이 푼다면 3분 정도 걸리고요. 여러분들이 푼다면 6분이 7분 정도 걸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은 틀려주는 게 낫습니다. 풀지 마세요. 틀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서 문제가 어느 파트가 나오는가를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키 1번부터 봅시다. 키 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조세 분류. 여기 나온 내용은 페이지 6페이지에 있죠. 페이지 6페이지에서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론적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조세 하면은 모든 세금을 말합니다. 모든 세금을 총칭해서 조세라고 칭하죠. 모든 세금이니까 이 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구성된 세금은 24개의 세금이 있어요. 이 24개의 세금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나눠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눈 것은 징수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24개를 나눠보는 거예요. 징수하는 자가 국가였다고 하였으면 그러한 세금들을 보고 총괄적으로 국세를 합니다. 국세 그런데 이 국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몇 개의 세금이 있냐면 13개의 세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13개의 세금을 전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시험 용도에 관계 있는 세금만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기본서랄지 또 요약집이랄지 필수서 강의할 때에 물어본 내용이 있어요. 시험 용도로 강의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서 실무 용도로서 강의할까요? 아니면 학문 용도로서 강의할까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맞아요. 첫 번째죠. 시험 용도로서만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용도로서만 강의하는 거니까 국세 13개의 세금을 전부 다 외우지 말고 여기 적어진 것만 외우세요. 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종합부동산세, 국세다고 외우세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과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세법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학교에서 나와져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외우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외울 때는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암기하는 방법은 암기 방법에 대한 내용은 축구 선수인 송종국이를 연상하시면 돼요. 송종국을 생각하셔가지고 송종국이 부상중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다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소 하면은 소자가 약간 보이니까 소득세, 종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국세다.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인지세 포함. 그리고 학교는 내용까지 알기 위해서 부상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다. 그래서 국세 외울 때는 송종국이 부상중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들을 보고 지방세 그러는데 이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몇 개가 있냐면 11개 세금이 있어요. 그 11개 세금을 전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여기도 이 적어진 내용만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라도 외우시면 되냐면 첫 글자를 연결해서 외우시면 금방 외워집니다. 첫 글자를 연결해서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치, 등, 재, 치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치, 등, 재, 치. 치, 취득세, 등, 등록면허세, 재, 재산세는 지방세다. 지자 있으니까 하나 더 포함시켜서 지역, 자원, 시설세까지 치, 등, 재, 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또 다시 모든 세금 24개에 대한 내용을 사용에 따라서 나눠봐요. 국가가, 지자체가 징수한 세금을 어디다 사용하냐에 따라서 나눠볼 때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집니다. 이 보통세와 목적세에 대해서 보통세는 운영비로 사용되는 세금, 목적세는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들을 보고 목적세랍니다. 그럼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 내용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냐 지방세냐 이걸 구별하시면 됩니다. 국세는 송종국이 부상중, 지방세는 취등 제지 이렇게 구별했다면 이제 세 명칭에 대한 일로서 알았으니까 한번 이 세금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국회의원들 머리 영리해요. 우리들이 세법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는 거니까 세법을 쉽게 느끼기 위해서 세란 글자 앞에다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이렇게 적어줘요. 적어주고 그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세금을 징수한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으로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납부할 의무라 그래요. 줄여서 납세 의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 하면 세자 앞이 취득이죠. 취득세는 세자 앞에 있는 취득 행위를 갖추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를 징수한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 취득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을 알고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 세법에다가 맞춰봅시다. 부동산 세법에다가 맞춰 볼 때에 부동산 세법 세자 앞이 부동산이니까 각기 세금마다의 법을 부동산에 맞추는 거예요. 맞춰보죠. 맞춰볼 때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이 되겠죠. 취득하였음으로써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소유란 말은 보유란 말과 같은 말,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죠.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세금은 재산세, 또 그 토지랄지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을 때 과세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과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는데 시험지에가 소방분이란 말은 맞게 적어지니까 거기까지 따로 외울 필요 없고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매년마다 소유자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납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부동산을 팔았어요. 양도하였다면 적용되는 세금은 세자 앞에 적어지는 거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겠죠. 양도하였으니까 상대편은요. 상대편은 취득. 자, 여기서 팔았다면 여기는 취득. 취득세. 보유함으로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매년마다 상대편이 납부하겠죠. 그러면서 상대편이 그 부동산을 또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거기에 따른 상대편은 취득세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부동산 세법 그럽니다. 이제 이 부동산 세법에 대한 내용은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는 취득 단계, 하나는 보유 단계, 하나는 양도 단계. 양도 단계란 말은 처분 단계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출제자이었다고 한다면 문제를 틀린 답으로서 어디를 내겠는가 했을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여기 글자에가 보유란 글자는 없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답으로서 준다는 얘기예요.
취득세는요,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 단계다고 알 수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세자 앞에가 양도니까 양도 단계라는 걸 알 수 있음으로써 거기를 답으로 주지 않아요. 답으로 준다면 어느 쪽 주겠는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보유 단계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유 단계를 아셔야 돼요. 이제 문장에서요, 보유 단계로서 총괄적으로 물어봤다면 전체를 답하시면 돼요. 전체적 내용으로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로서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물어봐요. 세세하게 국세이면서니까 and, 보유 두 개를 다 갖춘 거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때는 종합부동산세로서 답하시면 되겠죠. 또 지방세이면서 보유 단계, 지방세 플러스 보유 단계 이렇게 물어본다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로 답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기출문제에 대한으로서 해봅시다.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학교에서 나왔던 내용의 문제에서 1번 물음표 앞에서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익숙한 글자를 빼봐요. 익숙한 글자에 대한으로서 조세, 앞에는 부동산 조세 가로에 들어갈 것, 문제 키 잡았죠. 거기에서 보유 단계 이렇게 했으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되는데 국세 플러스 보유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종합부동산세. 자, 지방세 플러스 보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되겠죠. 그리고 상속세는 취득 단계, 처분 단계니까 양도 단계죠. 국세는 소득세, 국세, 양도 단계로서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기억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니은은 재산세, 그리고 디귿은 양도소득세 되죠. 또 2번 문제 풀어보죠. 2번 문제에 대해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보세요.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조세, 부동산, 문제 키 잡았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송종국이 부상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다. 맞죠?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다. 취등재지. 맞죠? 상속세와 재산세는 취득 단계다. 상속세는 취득 단계 맞아요. 하나, 재산세는 보유 단계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틀렸네요. 재산세가 보유 단계인데 취득 단계로 하였으니까 틀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다. 자, 종합부동산세 보유 단계 맞죠? 하나,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증여세가 보유 단계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나왔으니까 틀렸죠. 여기서 옳은 거에 대한 것은 두 개, 기억, 니은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드렸고요. 그리고 2번 키에 대한 것으로서 납세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강의 때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